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봉만입니다. 네, 2분기 되면 뭘까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보여준 우리 증시는 달라진 점이 없었죠. 박스권을 좀 탈피하려나 싶었는데 박스의 폭이 더 좁아졌을 뿐 여전히 박스권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오늘 장도 2,700선 왔다 갔다인데 언제쯤이나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바뀔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전망하기를 아마 3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정점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8.5%를 일단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3월달 소비자 물가가 일단 피크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또 그동안 이제 글로벌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해소된다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5월달 미국의 금리 인하 앞두고 장단기 금리 역전 차가 가파르게 진행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현재 다음 달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미국. 아울러 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볼 때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PER이 10.7배고 PBR이 1.07배다. 그러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관점이고요. 역시나 오늘도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시장에 말보다는 글보다는 그림을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림 딱 보시면요. 자,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두 가지 목적이 뭡니까? 바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죠. 정부는 성장이고. 네, 전문가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 설명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음향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요. 전달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다시 전화 연결해서 차트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겼다. 2,700선 라인대에서 이것을 왜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 준비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퍼가 한 10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예. 네, 훨씬 더 선명합니다. 잘 들리고요. 그러면 그림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 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했을 때 전체 실업률이 3.2%입니다. 이거는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지금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됐다, 완전 고용입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3월 달에 8.5%를 기록했는데 여기가 지금 장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1982년도 이래 42년 저항이고 그 전에 대공황 이래 고점에서 저항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주가는 또 반영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자, 그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까 미국 소비자분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예, 신뢰 지수 보시면요. 예. 금융위기 수준까지 사실은 낮아졌었어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 그림을 좀 넘겨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가도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달에 이제 고점에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그냥 하반기에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도 많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요건 이제 금리 인상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5월 달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0.50% 포인트인가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난주, 전전 2주 전에 벌어지고 나서 금리 스프레드 추이가 급속도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난주 중반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스프레드 추이가 지금 해소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S&P 500하고 10년물, 미국, 2년물, 3개월물 국채금리 제가 비교 차트를 올린 건데요. 금리 역전이 됐다가 지금 해소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5월달 미국의 FMC에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미국 같은 경우도 IT, 대형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주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는 2019년도 10월달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2.88까지 올랐다가 2.81%까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었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지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그림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따 더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기술주 ETF 차트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그동안 계속 밀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가 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국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동안 찌글찌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거 전립선형 패턴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200 지수 기준했을 때는 저는 아마 4월달,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5월 만기 전후가 바닥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짧게는 한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 내에 지수는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봐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봤을 때도 워낙에 좀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강하지만 그동안의 반도체 IT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습니다.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도 나오고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업종별 차별화 현상 언제쯤에나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뭔가 시장에 단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그 대형주 약세, 개별주 강세, 그다음 경기 민감주 강세, 리오프닝 관련주 강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5월 달부터는 이제 약간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00 지수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삼전을 비롯해가지고 IT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반등에 나설 그런 구간이다.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4월달 이후,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서 5월달 되게 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못 움직였던 대형주가 움직이고 중소형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트랙 전략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차트를 보시면 당연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래에서 소형지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술적으로 소형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고점 돌파하고 이제 뭐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10월 달 고점까지 지금 돌파할 그런 기세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10월 고점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형주도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소형주보다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12월, 1월 달 그 박스가 상단을 돌파한 상태 지난주에 중형지수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형지수 대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종목별로 뭐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거 볼 수 있겠고요. 대형주 보시면 지금 그림 어떻습니까?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3개월 동안 박스입니다. 4개월 동안 찌글찌글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지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소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다. 제가 왜 또 이런 말 드리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종합지수 대비해서 미국의 대형주 지수 상대 강도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대형주가 강세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약세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3월달 팬데믹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얘기죠. 상당히 매력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서서히 삼전을 비롯해가지고 대형주도 여러분들께서 선침해 차원에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흥국 지수 대비해서 미국 대형지수 상대 강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시장까지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저점까지 왔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저점까지 지금 2022년 4월인데요. 그 라인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흥국,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중대형주 그동안 보유하셔가지고 지금 1분기 4월 달까지 재미를 크게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요. 5월 달에는 좀 대형주의 선방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슈주들 하는 분들만 올해 들어서는 좀 수익을 내셨을 텐데 대형주들 이제는 좀 사모아갈 시점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요, 오늘 장에서의 이 전략, 빅피처 큰 그림 그려주시죠. 예, 삼성전자 그래서 매수 구간 진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연중 저점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지금 상당히 저평가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두 번만 매매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김홍만이가 작년 1월 달에 아마 그 배워산다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얘기하고 연중에 이제 5개월선, 5년선까지 오면 그때 이제 매수 구간이나 그런 말 드렸는데 지금 5년선까지 금방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삼성전자 지금 연봉 차트하고 하이닉스 연봉 차트입니다.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20년, 30년 차트를 보시면 이 연봉입니다. 연봉. 주가가 그동안 5년선 빨간색 선이죠. 이거 안 닫고 간 적이 없어요. 연중에 5년선을 기준해 가지고 뭐 아래쪽으로 좀 누른다 그러면 거기가 매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한 2, 3 몇 개월 가져가서 뭐 차익 가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윗꼬리 길게 달고 삼전 같은 경우는 윗꼬리 아랫꼬리 나왔습니다. 5년선 터치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 제가 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배워산대에서 5년선 정도 분명히 눌리면 줄 겁니다. 거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다. 5년선이면 얼마입니까? 정확히 6만 5천 원에서 뭐 6만 3, 4천 원. 약간 이제 변동성을 감안하고 하이닉스는 10만 5천 원에서 뭐 11만 원에서 10만 원 고선이겠죠. 예, 그래서 약간 4월 말까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전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가격대면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뭐 2, 3회 정도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가격과 아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기회를 줄 때를 조금 더 노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도 슬슬 좀 사모아도 괜찮다라는 시각으로 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준가를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네. 뭐 지금 변동성 있는 그런 장세니까 3 내지 5%를 감안하시고 네.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